한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영국에서 온 수학여행단이 게이트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17살 학생들이 환호하며 셀카를 찍었고 한글 간판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들뜬 목소리가 입국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무리 맨 뒤에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에게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사랑해, 엄마. 잘 다녀올게. 답장은 없었습니다. 영국은 아직 새벽이니까요. 3일 전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암일 수도 있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5주를 기다려야 한대. 5주.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엄마가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울면서 비행기를 탔고 잠을 못 자고 11시간을 버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5주. 그 숫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우연히 듣게 될 한마디가 그 5주를 이틀로 바꿔놓을 거라는 걸, 엄마에게 시간을 선물하게 될 거라는 걸. 일주일 뒤 에밀리는 다시 이 공항에 섭니다. 똑같은 입국장 앞.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습니다. 엄마를 배웅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엄마가 암일 수도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방에서 뭔가가 발견됐는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런데 그 검사를 받으려면 5주에서 6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5주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엄마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주면 한 달이 넘는 시간인데 그동안 엄마는 자기 몸 안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매일 아침을 맞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왜요?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몸에 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바로 검사를 안 해줘요? 영국 NHS가 그렇대요. 응급이 아니면 대기 명단에 올라가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엄마 케이스는 긴급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암일 수도 있는데 긴급이 아니래요. 저는 화가 났는데 화를 낼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유방암 생존율, 암 검사 늦으면. 검색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기 발견 시 생존율 90% 이상. 그 문장이 눈에 꽂혔습니다. 조기 발견. 근데 5주를 기다리면 조기예요? 늦은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고 모른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출발 3일 전이었습니다. 학교 수학여행, 한국 서울, 5박 6일. 한 달 전만 해도 너무 기대됐었습니다. 1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에 가는 거였고 친구들이랑 뭐 먹을까 새벽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안 갈게요. 여기 있을게요.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나 혼자 놀러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엄마가 더 힘들어.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즐겁게 지내는 게 엄마한테는 더 좋은 거야. 알겠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제가 옆에 있는 거라는 걸 알았는데 엄마는 저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출발 당일 맨체스터 공항. 저는 출국장 앞에 섰고 엄마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었습니다. 근데 눈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엄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5주 뒤에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안아주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고 엄마가 먼저 놓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고 그리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더니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눈물이 세면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5주면 금방이야. 엄마는 괜찮을 거야. 근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 잘 다녀올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사랑해, 에밀리. 걱정 마. 걱정 마. 저는 그 두 글자를 보면서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엄마. 11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환호하며 사진을 찍었고 저는 핸드폰만 열어 엄마 연락이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영국은 새벽이니까요. 버스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고 다른 애들은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학여행을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망친 거였습니다. 서울 첫날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가이드가 일정을 설명했고 버스가 움직였고 어딘가에 도착해서 내렸고 사진을 찍었고 다시 버스에 탔습니다. 친구들은 신나서 떠들었고 저는 창가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는 척만 했습니다. 눈앞에 뭐가 지나가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점심을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친구가 맛있다고 했고 저는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면서 밥을 입에 넣긴 했는데 맛을 못 느꼈습니다. 혀가 마비된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었고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오후에 버스가 어느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커다란 건물이 보였는데 간판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흰색 건물에 파란 글씨,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병원. 엄마도 지금 병원 생각을 하고 있겠지. 언제 검사받을 수 있을까 매일 달력을 보고 있겠지. 그때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대학병원이에요. 한국에는 저런 큰 병원들이 서울에만 수십 개가 있어서 외국에서 일부러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하는 관광 설명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기 나라에서 검사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국 오면 며칠 안에 다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도 있고 통역도 해주고 예약도 빨리 잡아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검사를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가이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이드는 이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창밖의 병원 건물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흰 건물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쿵, 쿵, 쿵. 평소보다 빠르고 크게. 엄마는 지금 5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암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5주를 버티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며칠이면 된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한국 사람들 얘기겠지. 외국인이 갑자기 와서 검사받을 수 있을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에서 가이드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도 있고요. 저녁에 호텔방에 들어갔습니다. 룸메이트는 샤워하러 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았어. 넌? 괜찮았어. 저는 그 세 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 암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매일 밤 천장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저는 저도 괜찮아요라고 보냈습니다. 저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손 흔들던 모습, 젖어있던 눈, 떨리던 손.
그러다 갑자기 낮에 가이드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분들이 한국 오면 며칠 안에 다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잠깐.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뭘 검색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한국병원 외국인 암 검사.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영어로 된 페이지들, 한국 의료 관광 안내 사이트들이 쭉 나왔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링크를 눌렀습니다. 한국국제의료안내센터에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저는 그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 검색 한 번이 엄마한테 시간을 선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한국병원 외국인 진료, 국제진료센터, 의료관광. 검색할수록 새로운 페이지가 쏟아졌고 저는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룸메이트는 옆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춘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읽었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한국 대형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고 통역 서비스도 있고 검사 예약도 잡아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은 홈페이지에 영어 페이지가 따로 있었고 문의 이메일 주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엄마가 여기 오면 빨리 검사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게 다 광고면 어떡하지? 막상 연락했는데 외국인은 안 된다고 하면 영국에서 갑자기 왔는데 받아주기나 할까? 기대했다가 안 되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운 천장에 엄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잠은 자고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천장을 보면서 뒤척이고 있을까? 매일 밤이 그럴 거예요, 엄마는. 검사 날짜가 올 때까지 매일 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안 해보면 모르잖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해보기라도 해야지.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병원 홈페이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문에 이메일 주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메일 앱을 열었습니다. 새 메일 작성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쓰지? 어떻게 시작하지? 저는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그냥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저희 엄마가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았는데 영국에서는 정밀 검사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오타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다시 입력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10번은 읽었습니다. 너무 급해 보이나? 예의 없어 보이나? 이상한 사람 같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왔지만 더 고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휙! 보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놓고 누웠습니다. 심장 소리가 핸드폰을 통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쿵, 쿵, 쿵.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답장이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온다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뒤척였습니다. 10분마다 메일함을 열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였으니까요. 저는 스스로가 바보 같았지만 또 열어봤습니다. 또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저는 눈도 제대로 안 뜬 채로 핸드폰을 더듬어 집었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님.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외국인 환자분들의 검사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일정과 비용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환자분 정보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하다고요. 검사 예약을 잡아준다고요. 안 된다고 안 했어요.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엄마가 여기 오면 진짜 검사 받을 수 있는 건가? 룸메이트가 일어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 해. 지금 당장.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아침 준비하느라 방이 시끄러웠고 저는 혼자 조용히 전화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화면을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영국 시간으로 새벽 1시였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안 받으면 어떡하지? 4번, 5번.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엄마 얼굴이 떴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방금 깬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입을 열려다가 갑자기 목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처음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가이드가 한 말, 그날 밤 검색한 것, 병원에 이메일 보낸 것, 오늘 아침에 답장이 온 것. 말하면서 점점 빨라졌고 흥분해서 단어가 엉켰고 같은 말을 2번 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화면 너머에서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검사받을 수 있대요. 병원에서 도와준대요. 엄마가 여기로 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래 안 기다려도 될 수 있어요, 엄마. 화면 속 엄마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화났나?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하나? 괜히 희망 줬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고 할까?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거 찾느라 밤새웠구나. 학교 여행 와서 놀아야지 왜 이런 거 찾고 있어.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웃었습니다. 근데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웃으면서 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우리 둘 다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국집 화장실, 저는 한국 호텔 화장실. 핸드폰 화면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몇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엄마가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진짜 되는 거냐고, 비용은 얼마냐고, 비행기는 어떻게 하냐고,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하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는 게 많았습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몰랐고, 보험이 되는지도 몰랐고, 아빠가 뭐라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것. 저는 핸드폰을 2손으로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병원에 연락하고 통역도 하고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싫어요.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화면 속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잠들었을 거예요.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면서 검사 날짜까지 며칠 남았는지 셌을 거예요. 아직 4주, 아직 3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을 거예요. 혼자서요.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요? 저는 되물었고 엄마는 작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는 봐야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다가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에밀리. 사랑해. 저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막막하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빛 하나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가 버스 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굴을 씻고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왜 눈이 빨갛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한국 온 뒤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거였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빠랑 밤새 얘기했대요. 처음에 아빠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국이 무슨 소리냐고 사기 아니냐고. 그런데 엄마가 한마디 했대요. 나는 5주를 못 기다리겠어. 아빠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대요. 다음 날 아침에 항공권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짜 오는구나. 엄마가 진짜 한국에 오는구나. 기뻐야 하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인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와서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괜히 희망을 준 거면 어떡하지? 저는 핸드폰을 들고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자. 된다더라가 아니라 진짜 숫자를 찾아보자. 한국 의료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영어로 된 논문도 찾아보고 의료 관광 통계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숫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방암 환자가 진단 후 첫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14일 이내.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14일이요? 2주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암 진단받고 2주 안에 치료까지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치료요.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NHS,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암 의심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목표. 62일.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2일이요? 2달이요? 그것도 목표예요. 실제로 그 목표를 지키는 병원은 전체의 7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30%는 2달도 못 지킨다는 뜻이에요. 한국 14일, 영국 62일.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같은 병이에요. 같은 암이에요. 같은 검사, 같은 치료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요? 엄마가 영국에서 5주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서는 치료까지 끝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엄마가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암인지 아닌지 모른 채 떨고 있는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은 2주 만에 답을 알고 치료를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엄마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NHS한테 화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왜 엄마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는지, 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엄마가 2달을 떨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그게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캡처해서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한국에서는 2주 안에 치료까지 시작한대요. 우리가 5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답장이 바로 안 왔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할까? 믿을까? 안 믿을까? 답장이 왔습니다. 점 3개. 그리고 한참 뒤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답장했습니다. 논문이랑 통계에서 찾은 거예요. 진짜예요. 또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행기 예약했어. 내일 모레 출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온다. 엄마가 진짜 온다. 5주를 기다리던 엄마가 62일이라는 숫자에 갇혀있던 엄마가 이틀 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온다.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엄마 인생의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연락하고 예약 잡고 통역하고 같이 다니고.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병원에 메일을 썼습니다. 환자 정보 보내드립니다. 가능한 빠른 날짜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수학여행 일정을 빠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목을 빼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엄마. 저는 손을 흔들었고 엄마가 저를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볼이 쑥 들어갔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티가 났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품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맨체스터 공항에서 헤어질 때 맡았던 그 냄새. 그때는 이별의 냄새였는데 지금은 다시 만난 냄새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삼켰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왔다, 에밀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 엄마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말 두 마디가 목구멍에 걸려서 겨우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국제진료센터라고 적힌 안내판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영어로 안내해주는 직원분이 계셨고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필요할 때마다 통역을 도왔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했습니다. 영국 병원과 달랐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하지 않았고 번호가 불리면 바로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엄마 이름이 불렸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한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무서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조직 검사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영국이었으면 초음파 결과 확인하고 조직 검사 예약 잡고 최소 23주는 더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같은 날 오후에 바로 진행됐습니다. 조직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옵니다. 이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조직 검사 결과 나오는데 12주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틀이요? 엄마와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옆 침대에서 엄마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내일 모레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어떡하지?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나쁘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엄마랑 근처를 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밥을 먹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뭘 봤는지 뭘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시간이 안 가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아침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제 손이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손을 잡은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0기에서 1기 사이로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초기? 그게 무슨 뜻이지? 지금 발견하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치료 가능합니다. 예후가 좋습니다. 저는 옆을 봤습니다. 엄마 얼굴을요. 엄마 눈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주르륵. 저도 울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엄마랑 둘이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주셨고 저는 휴지로 얼굴을 훔치면서 생각했습니다. 5주. 엄마가 영국에서 기다려야 했던 시간. 그 5주가 끝나기도 전에 저희는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치료할 수 있다는 답을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초기래, 치료할 수 있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말해야 실감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서 5주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그 사이에 더 커졌으면 어땠을까? 근데 지금 알았어, 엄마.
초기에 알았어. 엄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에밀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을 맞췄습니다. 내가 찾아줬잖아. 내가 여기 데려왔잖아. 저는 대답 대신 엄마를 다시 안았습니다. 한국이 엄마를 살린 게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달랐던 거예요. 5주와 이틀. 그 차이가 엄마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치료 일정이 잡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이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기 단계라서 수술로 제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예후가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을 통역해서 엄마한테 전했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표정이 밝지는 않았지만 며칠 전 공항에서 봤던 그 어두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료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 첫 번째 정밀 검사 날짜도 안 왔을 시간이에요. 엄마가 5주 대기 명단에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쯤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암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요. 근데 지금 엄마는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초기라는 것,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예후가 좋다는 것. 일주일 뒤면 수술을 받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엄마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천장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 윤곽만 보였습니다. 엄마는 여기 시스템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검사받고 결과 듣고 수술 날짜 잡는 게 다 물 흐르듯이 됐다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며칠 동안 뭔가 막히거나 오래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바로 이어졌고 필요한 건 그때그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사가 왔고 서류가 필요하면 만들어줬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허둥대거나 헤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되도록 미리 설계해 놓은 거였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갑자기 와도 막히지 않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흘러가도록.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구조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왜 안 될까? 왜 5주를 기다려야 할까? 여기서는 되는데. 답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온 게 맞았다는 것. 잠이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수술실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간호사분이 엄마를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엄마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억지 웃음이 아니라 눈까지 웃는 웃음. 저는 그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돌아서서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학여행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디 갔는지, 뭘 먹었는지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읽기만 했습니다. 답장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분이 나오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분이 회복실에서 조금 있다가 면회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막혀서 겨우 고개만 숙였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났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단단하게 조여져 있던 게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맨체스터 공항에서부터 쭉 조여왔던 거요.
비행기 안에서도 호텔에서도 병원 복도에서도 계속 가슴을 누르고 있던 게요. 그게 풀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회복실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고 저를 보자 손을 살짝 들어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고 수술이 끝났고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5주가 이틀이 됐고 기다림이 행동이 됐고 불안이 답이 됐습니다. 한국이 엄마를 살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시간이 다르게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엄마는 지금 여기서 눈을 뜨고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건 달랐습니다. 엄마가 퇴원했습니다. 수술 후 경과가 좋았고 의사 선생님은 한국에서의 치료는 잘 마무리됐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관리는 영국에서 이어받으면 된다고요. 저는 통역을 하면서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전 공항에서 봤던 그 야윈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볼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 밑 그늘도 옅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보였습니다. 길가의 핀 꽃, 벤치에 앉아 웃는 노부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는 학생들. 평범한 것들이 이렇게 눈부신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걸었고 엄마도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병원 앞 거리를 지나 작은 공원을 지나고 카페 앞을 지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걷는 게 좋았고 엄마가 옆에서 숨을 쉬고 발을 딛고 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공원 안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앉았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저도 따라서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 병원 대기실에서 잡았던 그 얼음장 같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꽉 쥐었고 엄마도 꽉 쥐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서울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저는 맨체스터 공항 화장실에서 울었고 비행기 안에서 잠을 못 이뤘으며 버스에서 가이드 말 한마디를 듣고는 밤새 검색에 매달렸습니다. 새벽에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엄마한테 영상통화로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서 야윈 얼굴의 엄마를 안았고 병원에 같이 가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진료실에서 결과를 들었고 복도에서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수학여행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5주를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그 시간 동안 암이 더 커졌으면 어땠을까? 초기가 아니라 다른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하기 싫었고 상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5주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이 엄마를 기적처럼 살린 게 아닙니다. 검사를 앞당겨줬고 결과를 앞당겨줬고 수술을 앞당겨줬습니다. 시간을 줬습니다. 그 시간이 엄마를 살린 거였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봤고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말은 안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엄마를 먼저 영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남은 수학여행 일정에 다시 합류해야 했거든요. 출국장 앞에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반대였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저를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보내드리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맨체스터 공항에서 엄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 저는 돌아서서 화장실로 뛰어가 울었습니다. 엄마를 두고 도망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공항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밖에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엄마를 안고 울던 그 순간,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5주를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그 시간 동안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5주가 이틀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시간을 줬습니다. 검사받을 시간, 답을 들을 시간, 치료받을 시간. 그 시간이 엄마를 살렸습니다. 에밀리는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시간을 선물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은 안녕하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